특집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3탄 마지막 이야기는 브라운 신부의 하늘을 나는 별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전통적으로 하는 문화나 놀이가 있던가요? 제가 어려서는 성탄 전야제 때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에 판토마임이라는 문화를 즐긴다고 해요. 판토마임은 음악, 춤, 코미디, 슬립스틱이 섞인 극인데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기는 가족 오락극이에요. 판토마임은 배우나 연주자들만큼이나 관객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배우들의 트릭을 가끔은 도와줘야 되고요. 악당에게는 야유도 보내고요. 주인공에게는 끊임없이 격려와 박수를 보내줘야 하죠. 그리고 악당이 주인공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악당이 뒤에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것도 관객의 몫이라고 하네요. 생각만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영국의 크리스마스 전통 문화 판토마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뜬금없이 왜 판토마임이 나오지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 이런 전통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 준비하는데 좀 덜 아리송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종교가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행복한 연휴와 연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집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3탄 브라운 신부의 하늘을 나는 별들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내가 저지른 가장 아름다운 범죄는 우연히도 나의 마지막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플랑보가 훗날 나이 들어 이런 얘기를 했다. 크리스마스였죠. 나는 항상 특별한 계절이나 풍경에 맞게 범죄를 계획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조각상을 테라스에 놓을지 정원에 놓을지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지주를 상대로 사기를 칠 때는 오크나무로 벽을 장식한 긴 방에서 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털 때는 조명이 화려한 카페 리슈가 제격이죠. 영국에서 주임 사제 재산을 슬쩍 했을 때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마을 대성당의 푸른 잔디밭과 회색 타워를 배경으로 그에게 누명을 씌웠고, 프랑스에서 부유하고 사악한 농부로부터 돈을 뜯어낼 때는 물론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화가 밀레의 정신이 깃든 포플러 나무 아래 갈리아의 장엄한 평원을 배경으로 농부가 분노에 차 벌벌 뛰는 모습을 볼 때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범죄는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영국 중산층 스타일의 범죄, 찰스 디킨스풍의 범죄였습니다. 나는 퍼트니 근처에 오래된 중산층 저택에 있었는데, 초승달 모양의 마찻길과 마구간이 있었고, 대문에는 문패가 달려 있었으며 칠레 삼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었죠. 어떤 집인지 대략 짐작이 될 겁니다. 그날 나는 찰스 디킨스식 스타일을 문학적으로 모방했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 회개했다는 것이 애석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어서 플랑보는 내막부터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었는데 겉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다시 되짚어 봐야 할 정도였다. 이렇게 그의 이야기는 마구간이 딸린 집의 현관문이 열리고 어린 소녀가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빵을 들고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용감하고 당찬 갈색 눈에 예쁜 얼굴이었지만 갈색 털이 덮여있는 옷을 입고 있어서 몸매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며 머리카락과 옷의 털이 구분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력적인 그녀의 얼굴 덕분에
마치 작은 곰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처럼 귀여워 보였다. 이미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화단은 마치 죽은 장미들의 유령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집 한쪽 구석은 마구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월계수로 뒤덮인 화랑이 뒤쪽 더 넓은 정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새들을 위해 빵 부스러기를 뿌려줬지만 개들이 먹어치우는 바람에 그날만 해도 4번째인가 5번째 빵을 던져주기 위해 나왔다. 그리고 우연히 높은 정원 담을 올려다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헉, 크룩씨, 뛰어내리지 마세요. 너무 높아서 위험해요." 말을 타듯이 담장 위에 올라탄 사람은 키가 크고 늘씬한 젊은 남자였는데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위로 솟아 있었고 지적이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외국인처럼 노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신경 써 고른 듯한 빨간색 넥타이 때문에 그의 혈색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는데 빨간 넥타이는 상징인 것 같았다. 그는 소녀의 놀란 표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높이에서 메뚜기처럼 땅으로 뛰어내렸다. 아무래도 나는 도둑놈이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만약 저 멋진 옆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도둑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 해도 나쁠 건 없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가 항의했다. 담장 너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담장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건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 좋은 담장 쪽에 와 있는 것 같군요. 크룩이 말했다. 어느 쪽이 좋은 쪽인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크룩이 대답했다. 그들이 함께 월계소 회랑을 지나 집 앞 정원으로 가고 있을 때 자동차 경적이 3번 울렸고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연녹색의 화려하고 우아한 차가 새처럼 차체를 떨며 현관 앞에 멈춰섰다. 안녕하십니까? 빨간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가 말했다. 여기 또 좋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군요. 아담스 양, 당신네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저분은 제 대부이신 레오폴드 피셔 경이에요. 항상 박싱데이에 오시죠. 잠시 침묵한 다음 루비 아담스가 말을 이었다. 아주 친절한 분이시죠. 저 대부호는 크룩이라는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 없지만 기자인 존 크룩은 레오폴드라는 대부호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다. 클라리온이나 뉴에이지 잡지에서 레오폴드 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거물급 인사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큰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운전기사가 내리자 뒤쪽에서는 회색 옷을 입은 깔끔한 차림의 하인이 내렸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레오폴드 경의 옆으로 다가가 그가 현관에 서자 아주 조심스러운 물건을 다루듯이 신중하게 그의 옷을 벗겨주기 시작했다. 시장 자판으로 깔아도 될 만큼의 무릎 덮개와 작은 숲속의 모든 짐승의 털을 뽑아 모아 만든 듯한 털옷과 무지개색 스카프를 벗겨내자 마침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친절해 보이는 외국인 노신사였는데 회색빛이 도는 염소 수염에 미소를 지으며 털 장갑을 비볐다. 노신사의 옷이 다 벗겨지기도 전에 커다란 현관문이 열렸고 루비 아담스의 아버지 아담스 대령이 저명한 손님을 맞이하려고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아주 과묵한 남자로 이국적인 빨간 스모킹 캡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마치 영국의 시크교도나 이집트의 주지사 같아 보였다.
대령 옆에는 최근 캐나다에서 왔다는 노란 턱수염을 한 처남이 서 있었는데 그는 덩치가 크고 다소 호탕한 젊은 신사농부 제임스 블런트였다. 또 그 옆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로마 가톨릭 신부가 있었다. 대령의 죽은 아내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다니며 신자가 되었던 것이다. 신부는 모든 면에서 평범해 보였는데 심지어 이름조차 브라운이었다. 그러나 대령은 신부를 가까이 했고 자신의 각종 가족 모임에 신부를 초대했다. 형과 아내는 레오폴드 경이 벗은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사실 형과는 그 집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컸는데 한쪽 끝에 있는 현관문에서 다른 한쪽 끝에 있는 계단까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방이라고 할 만했다. 대령의 칼이 걸린 홀 벽난로 앞에서 무뚝뚝한 크룩을 비롯해 다들 레오폴드 경과 인사를 나눴다. 이 유명한 대부호는 잘 차려입은 코트 안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검은색 상자를 꺼내 대녀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설명하고는 모두의 앞에서 그 상자를 열었다. 마치 크리스탈 분수가 반짝이는 것처럼 눈이 부셨는데 오렌지색 벨벳 상자 안에 든 3개의 하얀 다이아몬드가 달걀처럼 놓여 있었다. 레오폴드 경은 기쁨과 황홀함에 빠진 소녀의 얼굴과 대령의 감사와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광경을 만끽했다. 이제 다시 집어넣어야겠구나 얘야. 레오폴드 경이 상자를 코트 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이걸 가지고 오느라 고생을 했단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3개인데 걸핏하면 도난을 당해서 날아다니는 별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지. 한가닥 간다는 범죄자들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오는 길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했단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크룩이 불쑥 말했다. 그들이 보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들 탓은 아닙니다. 그들이 빵을 달라고 할 때 부자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니 스스로 알아서 가져갈 수밖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루비가 상기된 얼굴로 외쳤다. 그 이름이 뭐더라? 굴뚝 청소부까지 포옹하겠다고 말하는 그 남자 있잖아요. 성자 말인가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내 생각엔 루비가 사회주의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레오폴드 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굴뚝 청소부와 사교 모임에 함께 가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굴뚝 청소부가 합당한 보수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크룩이 대꾸했다. 하지만 직접 그 이름을 묻힐 생각은 없지 않나요? 신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크룩이 호기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스스로 검댕이를 뒤집어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부가 물었다. 정원사들이 굴뚝에서 파는 검댕이를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굴뚝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직접 검댕이를 얼굴에 바르고 6명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와, 훌륭해요. 루비가 외쳤다. 우리 앞에서도 보여주세요. 네? 캐나다인 블런트가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놀란 대부호는 거부감을 드러내는 순간 현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부가 문을 열자 보랏빛 석양을 배경으로 상록수와 칠레 소나무가 가득한 정원이 보였는데 마치 액자 속에 걸린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듯 너무나 준기해서 사람들은 문 뒤에 누가 서 있는지도 잠시 잊을 정도였다. 먼지투성이의 낡은 코트를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심부름을 하러 온 시종 같았다. 블런트 씨 계십니까? 남자는 들고 온 편지를 내밀었다. 블런트 씨가 나와 편지를 받았다.
놀란 얼굴로 봉투를 찍고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다시 밝은 표정으로 매형이자 이 집의 주인인 아담스 대령을 돌아보았다. 성가시게 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오랜 친구가 오늘 사업차 이곳에 왔다가 여길 방문하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고개사이자 희극배우 플로리앙입니다. 몇 년 전에 서부에 갔다가 알게 된 프랑스계 캐나다인인데 제게 무슨 볼 일이 있나 봅니다. 물론 괜찮지. 대령이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자네 친구라면 누구든 괜찮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특별한 재주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거야. 그런 거라면 그 친구는 얼굴에 검댕이라도 바를 겁니다. 블런트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여기 계신 분들의 눈을 까맣게 만들 거예요. 저야 세련된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저는 높으신 분들을 깔아뭉개는 유쾌한 옛날식 팬터마임을 좋아합니다. 나는 깔고 앉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오. 레오폴드 피겨경이 위험 있게 말했다. 자, 다투지들 마시고요. 크룩이 말했다. 모자를 깔고 앉는 것보다 더 저속한 코미디도 있으니까요. 과격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데다 아름다운 대녀와 친밀하게 지내는 붉은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가 마음에 안 든 레오폴드 경이 비꼬듯이 말했다. 그래, 높은 사람을 깔아 뭉개는 것보다 훨씬 더 저속한 놀이를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뭔가? 예를 들면 높은 분들이 스스로 모자를 깔아 뭉개는 거죠. 사회주의자 청년이 말했다. 자자자. 캐나다 출신 농부 브라운트가 외쳤다. 즐거운 저녁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 함께 즐거운 뭔가를 해봅시다. 얼굴을 검게 하거나 누군가를 깔아 뭉개는 게 싫으시다면 다른 재밌는 걸 하면 되죠. 오래된 영국식 무언극은 어떤가요? 제가 12살 때 영국을 떠나면서 딱 한 번 봤는데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더군요. 게다가 작년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 그런 공연은 없어지고 요정이 나오는 연극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어릿광대 무언극을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든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쉬운 일일 거고,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소품으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테이블과 수건, 빨래 바구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관 제복은 구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경찰관을 죽이지 않아서요. 블런트가 얼굴을 찡그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허벅지를 치며 말했다. 방법이 있어요. 플로리앙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그에게 올 때 경관 제복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는 런던에 있는 영국 무대 의상업자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는 그는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와, 대박 멋져요. 루비가 신나서 춤이라도 출 듯 말했다. 난 콜럼바인을 맡을 테니까 대부님은 늙은 광대를 하면 되겠네요. 얘야, 내 생각에 광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대부호가 엄숙하게 말했다. 아담스 대령이 입에서 시가를 빼며 말했다. 원하신다면 제가 늙은 광대를 하죠. 매형은 조각상을 해야 돼요. 전화를 끊고 돌아오던 블런트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광대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크룩시요. 그는 기자니까 오래된 농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릿광대를 할게요. 긴 다리로 뛰어다니기만 하면 되니까요. 내 친구 플로리앙이 경찰 제복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아예 오면서 갈아입고 온다네요. 광대극은 여기 홀에서 하죠. 관객은 맞은편 넓은 계단에 앉으면 되고 현관문은 닫든 열어두든 해서 배경으로 쓰면 되겠네요. 닫으면 멋들어진 영국 인테리어가 보이고 열면 아름다운 달빛이 비치는 정원이 보이니까요. 마치 마법 같지 않나요?
블런트는 주머니에서 당구 분필 한 조각을 꺼내 형광과 계단 사이 중간쯤에 무대 선을 그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연애가 준비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무모함과 열정으로 어찌어찌 준비가 끝나갔다. 그날 밤 그 집에는 젊음이 넘쳐났다. 언제나 그렇듯이 무언가를 창조해내야 한다는 열정은 애초에 창조물보다 더 과격해진다. 여자 어릿광대 컬럼바인은 응접실의 커다란 램프에 갓을 닮은 이상한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매력적으로 보였다. 젊은 광대와 늙은 광대는 요리사에게 받은 밀가루를 얼굴에 하얗게 칠하고 하녀에게 빌린 빨간 립스틱을 발라 누구인지 몰라볼 정도로 변장했다. 시가 상자에서 나온 은색 종이를 옷에 붙인 컬럼바인은 빅토리아 시대의 오래된 화려한 샹들리에를 부셔 빛나는 크리스털로 자신을 장식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렸다. 때마침 루비가 옛날 무언극에서 다이아몬드 여왕을 맡아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에 박힌 보석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분명 샹들리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그리고 루비의 삼촌 블런트는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블런트는 종이로 만든 당나귀 머리를 브라운 신부에게 씌웠고 브라운 신부는 참을성 있게 견뎌냈으며 심지어 당나귀의 귀를 움직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블런트는 당나귀 꼬리를 레오폴드 경의 코트에 붙이려고 애를 썼지만 레오폴드 경은 인상을 찌푸렸다. 삼촌은 너무 과해요. 루비가 크룩에게 말하면서 그의 어깨에 소세지 한 묶음을 올려놓았다. 왜 저리 소란을 피우실까? 원래 여자 어릿광대 컬럼바인의 연인 어릿광대 할리퀸이 그런 캐릭터잖아요. 나는 옛날 농담을 하는 늙은 광대일 뿐이고요. 크룩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할리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루비가 소시지를 흔들며 말했다. 브라운 신부는 영국의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개를 아기 인형으로 만들어 박수를 받기도 했지만 곧 앞으로 나가 관객들 사이에 앉아 기대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관객은 친척들과 동네 친구들 그리고 몇 명의 하인들이 전부였다. 레오폴드 경은 풍성한 털이 달린 옷을 입고 앞 좌석에 앉은 탓에 뒷좌석에 앉은 키 작은 신부의 시야를 많이 가렸다. 그러나 공연 관계자들은 신부가 보이든 말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무언극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영 못 볼 정도는 아니었다. 주로 광대인 크룩이 즉흥 연기를 펼치며 극을 끌어나갔다. 원래 똑똑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특히나 그의 재주가 빛을 발휘하며 세상 어느 광대보다 순간순간 특별한 표정을 선보이며 광대 역할을 훌륭히 해냈던 것이다. 맡은 역할은 광대였지만 그는 거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니까 작가, 대사 읊어주는 사람, 무대 감독, 그리고 오케스트라까지. 또한 막간을 이용해 자신이 걸치고 있던 의상을 집어던지고 피아노로 달려가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탁월한 능력까지 선보였다. 무엇보다도 이 공연의 절정은 두 개의 현관문이 활짝 열리면서 달빛이 들어오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고 이어 유명한 광대 전문 배우 플로리앙이 경찰관 복장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었다. 피아노를 연주하던 광대가 오페라 페잔스의 해적에 나오는 경찰 합창곡을 연주했지만 위대한 코믹 배우의 절제된 몸짓에 감탄한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묻혀버렸다. 어릿광대는 그에게 달려들어 헬멧을 후려치면서 피아니스트가 그 모자는 어디서 났니? 라는 곡을 연주하자 깜짝 놀란 표정을 연기했고 그 다음 순간 어릿광대가 경찰에게 다시 한번 돌진해 그를 쓰러뜨렸다. 배우는 죽은 사람 흉내를 멋지게 연기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처럼 뻣뻣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운동선수 같은 어릿광대가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경찰관을
자루처럼 휘두르기도 하고 곤봉으로 내려치기도 하고 비틀면서 던져버렸다. 그러는 동안 늙은 광대는 익살스러운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할리퀸이 경관을 바닥에서 무겁게 들어 올릴 때는 나는 당신의 꿈에서 깨어난 애를 연주했고 경찰관을 등에 맸을 때는 내 어깨 위에 짐을 지고를 연주했다. 그리고 할리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경찰관을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는 피아노를 연주하던 미치광이 광대는 내 사랑에게 보내는 편지를 떨어뜨렸네 라고 가사를 붙이며 연주했다. 다들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브라운 신부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다. 신부 앞에 있던 대부호가 갑자기 일어나 주머니마다 손을 집어넣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 초조해하며 안절부절하다가 성큼성큼 무대로 걸어나가는 것 같았는데 피아노 치는 광대를 노려보더니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신부는 아마추어 할리퀸의 춤을 지켜보았는데 그는 현실감 있지만 거친 춤을 추며 천천히 문을 열고 달빛과 고요함으로 가득한 정원 밖으로 나갔다. 조명을 받을 때는 지나치게 반짝이던 은색 종이를 풀로 붙여 만든 드레스가 밝은 달빛 아래서 춤을 추자 마치 마법처럼 신비로워 보였다. 관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브라운 신부는 누군가가 자신의 팔을 잡는 걸 느꼈고 대령의 서재로 오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신부는 의아해하며 그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거기엔 아담스 대령이 여전히 늙은 광대 복장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손잡이가 달린 고래뼈가 눈썹 위에서 흔들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가엾을 정도로 슬퍼 보였고 레오폴드 피셔경은 패닉 상태로 벽난로에 기대 공포스러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님,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담스 대령이 말했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다이아몬드가 제 친구의 코트 주머니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내가 바로 그 뒤에 앉아 있었죠. 브라운 신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담스 대령은 바로 이 말을 하려 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는 레오폴드 경을 바라보았다. 단지 신사로서 해주실 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사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리죠. 브라운 신부가 이렇게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7실링 6펜스, 왕복 차표, 작은 은십자가와 성무 일과서, 그리고 막대 초콜릿을 꺼내놓았다. 대령은 신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세요? 저는 신부님의 주머니보다 머릿속이 더 보고 싶습니다. 제 딸아이가 신부님의 신자 아닙니까? 그 아이가 최근에 사회주의자를 집에 들여놓았죠. 대놓고 부자의 돈을 훔치겠다고 떠벌리는 자를 말입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여기 그 누구보다 부자가 와 있으니까요. 레오폴드 경이 말했다. 내 머릿속이 궁금하시다면 얼마든지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 쓸모없는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온 사람은 사회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주의를 비난할 가능성이 더 크죠. 신부가 겸손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신부는 말을 이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회주의자가 다이아몬드를 훔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하죠. 경찰 역할을 한 플로리앙.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군요. 대령이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성큼성큼 빠져나갔다. 대령을 기다리는 동안 백만장자는 신부를 응시했고
신부는 기도서를 보고 있었다. 대령이 돌아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경찰은 아직 무대에 누워 있습니다. 커튼이 6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어요. 신부가 읽던 책을 떨어뜨리더니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회색 눈동자에 빛이 돌아오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다. 대령님,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부인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내요? 그녀는 2달 전에 죽었습니다. 처남은 일주일 늦게 도착해서 그녀를 보지 못했죠. 작은 신부가 총에 맞은 토끼처럼 튀어오르더니 흥분해서 말했다. 자, 어서 경찰관에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커튼이 쳐진 무대 뒤로 달려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는 콜럼바인과 광대를 밀쳐내고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신부가 경찰관 위로 허리를 굽혔다. 이런, 마취제 콜로로포름이군요. 신부가 일어나며 말했다. 모두가 놀라 정적이 흘렀고 드디어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크게 웃다가 멈추더니 말을 이었다. 여러분, 지금은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범인의 뒤를 쫓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경찰관 역을 맡은 이 위대한 프랑스 배우의 정체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피셔경이 물었다. 진짜 경찰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하고는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잎이 무성한 정원 한쪽에는 움푹 패인 구멍과 나무 그늘이 있었다. 월계수와 사철 푸른 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환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한겨울인데도 따뜻한 남쪽 나라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흔들리는 월계수의 푸른 가지와 보랏빛과 남색이 뒤섞인 하늘, 거대한 수정 같은 달이 낭만적인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정원 나무 꼭대기 가지들 사이에는 누군가가 기어가고 있었는데 낭만적인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1000만 개의 달빛에 물든 듯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반짝였는데 진짜 달빛이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정원의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로 옮겨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작은 나무 아래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 그를 불렀기 때문이었다. 클랑보, 당신은 정말 하늘을 나는 별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 별은 항상 마지막에 땅으로 떨어지는 게 문제라죠. 은빛으로 빛나는 나무 위의 남자는 자신의 탈출을 자신하며 아래 작은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네는 정말 최고예요. 아담스 부인이 죽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캐나다에서 왔다는 발상은 아주 훌륭했어요. 물론 프랑스에서 표를 끊고 왔겠지만 가족 그 누구도 부인의 동생이 맞는지 물어볼 상황도 아니었겠죠. 피겨경이 날아다니는 별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날을 미리 알아둔 것도 현명했습니다. 그건 똑똑한 수준이 아니라 전제라고 할 수 있죠. 내 생각에 당신이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을 거예요. 당나귀 꼬리를 비셔경의 코트에 붙이는 척 하는 장난 말고도 당신은 수백 가지 손쉬운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빼낼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푸른 잎사귀 사이에 은빛을 바라고 있는 남자는 최면이라도 걸린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쉽게 도망칠 수 있었지만 아래에 있는 남자를 응시했다. 그래요, 맞아요. 아래에 있는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무언극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연극을 이중으로 써먹으려 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보석을 조용히 훔칠 생각이었고 공범이 당신은 이미 쫓기고 있고 오늘 밤
당신을 잡으러 경찰이 올 거라는 소식을 알려줬죠. 보통의 평범한 도둑이라면 도망을 쳤겠지만 당신은 시인이었어요. 무대 위 가짜 보석이 달린 무대 의상에 진짜 보석을 숨겨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할리퀸의 의상과 경찰의 등장은 아주 잘 어울렸어요. 버튼의 경찰서에서 출발해 당신을 찾으러 온 경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덫에 걸려들고 만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크리스마스 무언극이 열리는 무대 뒤로 올라오게 됐고 거기서 춤추는 할리퀸에게 발로 차이고 몽둥이로 얻어맞고 기절을 해서 질질 끌려다니게 된 거죠. 그것도 부트니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말이에요. 오, 이보다 더 훌륭한 범죄는 저지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시죠. 반짝이는 남자가 깜짝 놀랐는지 그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렸다. 하지만 아래쪽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플랑보, 얼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은 그만 포기해요. 당신 안에는 아직도 젊음과 명예, 유머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런 삶에 써먹지 말아요. 인간은 선한 일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악행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길은 점점 내리막으로 치닫죠. 친절하던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잔혹하게 변해요. 정직한 사람도 사람을 죽이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내가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범법자로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더군요. 모리스 블럼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로 시작한 무정부주의자였지만 양쪽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스파이가 되어버렸어요. 해리 버크는 또 어떤가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화폐 운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굶어 죽어가는 여동생을 쥐어짜 술값을 뜯어내고 있죠. 엠버경은 기사도 정신으로 거친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런던의 가장 저급한 협박범이 되었습니다. 베릴론 대위는 당신보다 앞선 위대한 신사도둑이었죠. 하지만 그는 정신병원에서 배신자와 경찰 끈앞풀이 자신을 뒤쫓는다며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죽었어요. 블랑보, 나는 당신이 원숭이처럼 재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늙고 병든 원숭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숲에서 차갑고 쓸쓸하게 죽어갈 겁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서 말이에요. 나무 아래에 있는 남자가 보이지 않는 긴 목줄로 나무 위에 남자를 묶어둔 것처럼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신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자신은 비열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자랑했겠지만 오늘 밤 정말 고약한 짓을 했죠. 정직한 청년이 의심받게 했고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와 떼어놓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당신은 더 많은 비열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세 개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나무 아래 잔디로 떨어졌다. 작은 신부가 몸을 구부려 그것을 집어들고 다시 푸른 나무를 올려다 봤을 때 그 은빛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브라운 신부가 보석을 되찾아오자 모든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축하했다. 기분이 좋아진 레오폴드 경은 자신이 비록 더 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속세를 떠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Christmas is coming, the snowflakes will be falling,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year. So hang up
your stockings, put the tinsel on the tree, because Christmas is coming, my dear.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reindeer fly. You can't see them on their sleigh ride across the sky. Gather all your family round, or go out and paint the town.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whole wide world turns upside down. So baby, light a fire and we'll toast the night away, because Christmas is coming our way. Reindeer fly. You can't see them on their sleigh ride across the sky. Gather all your friends around, or go out and paint the town.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whole wide world turns upside down. So baby, light a fire and we'll toast the night away, because Christmas is coming. Christmas is coming.